기운이 그냥 거시기해서. 오늘의 이야기는 오늘 제가 어제인가 공지를 하셨잖아요. 제가 오늘 주제는 감정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은 그 전편을 저도 몇 번은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전편 이야기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전편 이야기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들으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귀신이 신나락하고. 근데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오늘 듣고 전편을 보고 또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은 전편에서 조금 더 깊게 저번에 이제 주제가 우리의 의식이잖아요.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오늘은 그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들어갈 거예요. 좀 더 깊게 들어가고 그러고 이제 이거와 이제 연장선상에서 감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질문하지 마세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중간에 질문하지 마세요. 질문하지 마시고 질문을 언제 하시냐? 오늘 이게 우리 이제 이 선담을 들으시고 몇 번을 계속 한번 봐보세요. 몇 번. 그래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됐다. 나중에. 네, 나중에.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때 질문하시고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선담은 이거는 단편적인 그 지식적인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지식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참 우리가 오랜 수행을 통해서 얻어낸 아주 값진 정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은 분명히 이게 무슨 말이야라고 긴가민가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수련을 조금 깊이 하신 분들은 그래도 어렴풋이나마 쉽지 않겠지만 어렴풋이나마 이해하시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 한 잔 더 마시고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의식을 집중해가지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이게 기운이 막 이게 뿜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들으실 때는 기운 갈무리도 좀 잘 하시고 기운을 치지 않게 잘 하시고 그리고 의수단전 단전의 의식을 잘 주시고 갈무리 해가면서. 네, 이제 그렇게 들으시면은 제가 갑자기 말을 천천히 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저번에 우리가 137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137 구조. 그러니까 1령, 3혼, 700 이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착상을 해가지고 수정란에서 이제 세포 분열 과정 겪잖아요. 그러면서 그 어느 순간에 근원 자리에서 자기 일령을 이제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일령은 그래서 마치 이제 자신의 근원의 빛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이 일령이 우주에 있는 그 세계의 빛을 가져오고 또 다른 땅에 있는 7개의 그 빛을 가져와요. 그거를 3혼과 7백이라고 이제 이렇게 정의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7 구조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1영이 내려오면은 마치, 그러니까 3혼과 7백은 마치 옵션처럼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영은 어디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냐면은, 1영은 그러니까 상단전 여의주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영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인당에 있는 그 안에 들어가고 이제 그러면서 이게 1영이 상단전 여의주 안에 딱 결국 어찌 보면 상단전 여의주는 또 다른 기능은 1영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의 하나의 구슬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영의 집이네. 영의 집이라 해도 결국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3호는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구슬 3개가 딱 모여있어요. 딱 붙어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연상하시면 맞을 거예요. 중단전에. 이 세 개의 구슬이 모여 있어가지고 이게 중단전 여유주 안에 딱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7개의 700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 플러스 1의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6 플러스 1. 6 플러스 1의 구조인데, 가운데 조금 더 큰 구슬이 있고, 이 가운데 큰 구슬 외곽으로 6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딱 이게 형국이면 형국이라고 이해하시면 아마 될 거예요. 이제 이게 이 7개가 하단전 여유주 안에 딱 이렇게 안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37 구조 여유주는 사실 여유주는 이제 우리 그러니까 기와신 이전 수련하신 도반님들한테는 이 여유주라는 개념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기와신 이후부터, 양신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여유주라는 개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체득을 하게 되는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유주의 기능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유주가 하나의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외곽에 마치 지구 대기권과 같은 하나의 기운의 막을 형성을 하죠. 이게 이제 단전이라는 개념이죠. 단전. 그렇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여유주의 기능이 달라요. 우리가 축기를 한다라고, 그러니까 단전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하단전 여유주만 만들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은 중단전과 상단전 여유주는 굳이 이렇게 의식을 둬가지고 뭐 이렇게 진기를 모아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하단전 여유주가 만들어지고 수련 과정을 겪게 되면은 이게 드러나면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드러난다. 예, 그 중단전 여유주와 중단전과 상단전은 자연스럽게 과정을 겪으면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의 이치거든요. 근데 하단전은 이제 정주잖아요, 정주. 그렇기 때문에 이 기를 만들고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후천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 중단전과 상단전처럼 이게 자연스럽게 과정을 밟으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거는 의도적으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1단계, 2단계 네. 해서 만들어 나가듯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저번에 제가 이런 구조가 있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과연 뭘까? 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물론 이제 육체가 있고 기본 육체에서 네.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식작용이에요. 식작용. 식작용이 뭐냐면은 의식작용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구성,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내가 인식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걸,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보지 않고 맛보지 않고 이거 안입이 설신을,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을 가지고 안입이 설신을 그 작용이 없으면은 결국 날아가는 존재는 어디서 찾는 거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제 이 안입이 설신을 이제 이거 통칭해가지고 이걸 이제 식작용이라고 이제 정의를 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의 식작용은 결국은 눈, 코, 귀, 입, 혀, 그다음 피부, 이게 다예요. 이 이상이 없어. 이 이상이. 그래서 이제 뭐 불가에서 뭐 안식, 뭐 이식, 인식, 설식, 비식, 설식, 아니면 그다음에 신식, 신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육체적인 관점이죠. 우리가 내가 이 눈으로, 육체라는 이 눈으로 본다. 육체라고 하는 코로 냄새 맡고 귀로 듣고 하는데, 참 재밌게도 이 육체의 인식작용 이면에
육체 인식 작용을 구동시키는 또 다른 그 핵심 센터가 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삼혼의 작용이다. 그래서 이 삼혼이 세계의 혼이 그러니까 눈과 코와 귀와 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번 시간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은, 그러면 이 세 개의 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혼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이 첫 번째 혼은 눈을 담당해요. 그래서 첫 번째 혼은 눈을 담당하는데, 여기서 하나의 기운이 쭉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 가지로 이 기운이 나와서 양 눈을 두 개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혼은 눈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혼은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귀와 코와 혀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혼은 신체 전반, 그러니까 우리 피부 전체와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은 첫 번째 혼은, 3혼 중에서 첫 번째 혼은 안식, 눈을 담당하고, 두 번째 혼은 입이 설을 담당하고, 세 번째 혼은 이 신체 피부를 담당하게 되는 거죠. 겉 표면.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가 육체로 느끼는 5가지의 이 감각 기관을 보이지 않는 이면의 에너지 센터에서, 삼혼이라는 에너지 센터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혼은 눈을 담당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혼은 입이 설을, 코와 귀와 이 혀와 이 감각기관을 담당하고, 세 번째 혼은 피부를 주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식작용을 이렇게 담당하게 되는데, 자, 이것에 좀 부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세 개의 혼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세 개의 혼이 주먹 정도의 크기의 의식체를 형성을 해요. 자,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 와이파이 존이 있잖아요. 이게 단말기를 딱 켜면은 어느 일정한 섹터만큼 딱 이게 켜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섹터 크기의 그러니까 의식체를 이렇게 형성을 하죠. 그러면은 이 세 개가 각각의 의식체가 하나의 혼은 주먹 정도 크기의 의식체란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주먹, 세 번째 주먹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세 개의 의식체가 하나를 모으면 어느 정도 크기냐? 자기의 머리 정도 크기의 의식체가 딱 자신의 이 신체와 합일이 되어 있어요. 이 정도에. 그 정도 크기에, 그런데 이게 나의 몸과 너무나 밀접하게 합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들은 구분하기 쉽지 않아. 왜냐면 내 몸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떨 때 그게 구분이 가능하냐면 이거죠. 우리가 가끔씩 이제 유치이탈 하잖아요. 어린 애들이 특히 약간 신기가, 신장 기운이 허약한 애들이 누워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붕 뜬다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이런 이치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 세 개의 혼 중에서 세 개가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그 중에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두 개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눈이 관련된 게 의식체가 쑥 나오면 이게 위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게 보이죠. 여튼 그러는데, 그런데 이거는 이게 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 여튼 자 우선 조금 나중에. 그래서 유체 이탈할 때의 그 유체는 사실은 인간의 몸에 내재되어 있는 그 중에 혼이 자기도 모르게 이게 딱 나와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혼은 자기의 의식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혼의 의식체가 인간 의식체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내가 붕 뜨고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 몸에 딱 들어가면 어때요? 내 몸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지만은 이게 만약 분리된다고 한다면은
밑에 나 지금 누워있는 내가 있고 위에서 바라보는 또 내가 나 있는 또 거죠. 다른 내가 있죠. 어. 그때 이제 유체 이탈이라고. 이거는 이제 유태 이탈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래서 이게 너무나 잘 안착이 되어 있는 게 인간의 구조인데 그래서 인간을 그러니까 인간이 나라고 하는 그 존재를 규정하고 있는 그 이면의 에너지는 이 3분이 형성하고 있는 자기의 의식체죠. 이 3분이 형성하고 있는 의식체인데 이 의식체가 내 몸과 너무나 안착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더 생각해 볼게. 가끔씩 우리 도와님들이 수련하면 이런 표현을 하죠. 나는 분명히 의식을 단전에 두고 있는데 내가 쭉 빨려 들어간 것처럼 나는 느낀 적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나는 하고 있는데 여기 하고 있는데 나는 분명히 위에서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누워서 이게 똑같이 찍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을 한 적이 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바로 그 의식체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중단전이 자기의 의식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의식체가 그거 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느 선상에 의식을 두고 무심히 있으면은 이게 이 에너지가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합일이 되는 정도까지 돼요. 이건 참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여튼 그래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식체가 가끔씩 우리 동아인들이 이 현상이 뭐냐. 나도 모르게 수련하는 과정에서 내 몸이 쭉 빨려드는 것 같은 현상이 있고, 막 가까워지거나, 분명히 난 아래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현상이 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나의 의식이 고요해지고 깊어지고 하나의 기운과 동화되기 때문에 이게 서서히 동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적으로 서서히 동화되는 그 의식체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수련이 잘 될 때 이야기. 잘 될 때 이야기죠. 물론 고수가 되면은 단계가 높아지면은 이제 이거는 일상화돼 버려. 그렇잖아요. 이제 사실 양심 이후의 과정이 되면은 이게 이제 자유롭게 돼 버리거든.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내 혼이 빠져나와가지고 유치탄처럼 내 혼이 빠져나와가지고 이게 된 게 아니고 혼이라고 하는 마치 이게 그 빔을 쏘는 중간 그 센터는 가만히 있고 섹터를 형성하고 있는 나의 의식체가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보고 이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나중에 이제 조반님들이 수련을 깊이 하시다 보면은 양신하게 되잖아요. 근데 양신의 과정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양신이라고 하는 자기의 밝은 자기의 그 몸이 있고 그 몸과 나중에 합의를 하는 경지가 이르게 돼요. 하면 그때 합의를 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그건 내가 합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장 정확한 표현은 자기의 의식체가 중단전에서 있는 이 형성되어 있는 의식체가 그대로 양신이라는 빛과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의식체가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에는 양신을 보이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이치가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삼혼에 대한 그 작용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수련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의식에 대한 작용을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수련이 깊어지죠. 나중에 되면은 사람들이 막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나는 도대체 뭐지? 이제 이렇게. 자, 여튼.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삼혼이 있는데, 또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700의 작용은 뭐냐라는 거죠. 자, 700의 작용은 뭐냐면은, 이게 1,0이 3호가 700을 데려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단전 여유주와 상단전 여유주와 하단전 여유주 이게 안착이 되잖아요. 그런데 안착이 돼서 우리 눈에는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네. 자, 아까 제가 3혼 중에서
첫 번째 혼이 어디를 담당한다고 그랬죠? 눈을 담당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연결돼 있고 첫 번째 세계 중 첫 번째 혼은 눈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럼 이 첫 번째 혼은 백과는 어떻게 연결돼 있을까? 자 이제 그걸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요. 자 저번 시간에 백은 6 플러스 1의 구조라고 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6 플러스 1의 구조는 뭐냐? 6은 뭐냐면은 목화, 토, 금, 수, 상화. 이건 6개죠. 그리고 이 6개를 아우르는 기경팔맥. 기경을 아까 제가 이 가운데에 조금 더 큰 구슬이 있고 그래서 6개가 쭉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6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6개의 구슬이 목화, 토, 금, 수, 상화가 각각 하나씩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조금 더 큰 그 구슬이 결국은 기경을 담당하는 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목을 담당하고 있는 이 7백의 이 하나는 어디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결국은 간경과 담경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목이 간담이니까. 그리고 간경과 담경의 원혈로 연결되어 있어요. 원혈. 예, 우리 좀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이 한약적인 개념이에요. 원혈을 이해하시려면 나중에 오수혈을 좀 공부해 보세요. 예. 지금 거기까지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인간의 가지고 있는 오수혈 중에서 원혈이 있거든. 그 원혈과 이 백이, 하나의 백이 그 원혈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목에 해당되는 그 백은 간경과 담경의 원혈에 연결되어 있고, 화는 뭐겠어요? 당연히. 심장과 소장이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목화 토는요, 비장과 위장의 원혈이 연결되어 있고, 금은 폐와 대장이고, 수는 신장과 방광이고, 그 다음에 상화는 심포와 상초 경락의 원혈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가운데에 있는 그 조금 더 큰 구슬인 그 기경은, 이건 이제 시혈과 연결되어 있어요. 시혈. 우리 보통,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경팔맥하면은 보통 있잖아요. 양교, 음교, 양유, 음유, 충맥 그리고 임동맥, 대맥 이렇게 해서 8개잖아요. 다시 양교, 음교, 양유, 음유, 충맥, 인맥, 동맥, 대맥 이렇게 해서 이제 8개인데 이 시혈과 이렇게 연결되는 이게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백에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장부 방금 말씀드린 이 경락의 시스템은 무형 시스템이잖아요. 에너지 시스템이잖아요. 마치 아까 제가 삼혼에 대한 그 무형의 에너지가 유형으로 되어 있는 인식기관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백도 마찬가지죠. 7개의 그 이 백이 경락과 또 무형의 경락의 에너지 라인과 연결돼 있고 이걸 컨트롤하고 있고 이 경락은 아까 말씀드린 유형의 장부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무슨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유형화 되면은 이제는 무슨 당연히 근골격계가 나올 것이고 근골격계 담당하고 있는 또 장부가 있을 것이고 호르몬계 그런 거 있잖아요. 신경계, 이런 식으로 이제 복잡하게 나가는데, 이제 이 복잡하게 나가는 그거는 이제 이 장부에, 유형화된 장부에 속하죠. 근데 이 유형화된 장부를 무형의 차원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게 경락 시스템이고, 경락의 시스템보다 더 깊게 들어가는 게 700의 시스템이 돼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이렇게 700의 시스템에서 말씀드렸는데, 요거 체계가 잡히네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다시 돌아와서, 3호는 우리 5개의 그러니까 의식기관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3호는 7개의 백과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자,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호는
눈을 담당한다고 그랬잖아요. 눈. 예, 그래서 첫 번째 호는 목과 토에 해당하는 백과 연결이 돼요. 목토. 목토. 자, 두 번째 호는 뭐였죠? 두 번째 호는 코와 귀와 이걸 준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은 화와 금과 수가 연결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아니, 잠깐만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세 번째는 피부 전체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어디냐, 이거는 상화와 연결이 돼요. 예, 이 피부는 상화와 해당되는 백과 연결이 돼요. 그러면은, 좀 어렵죠? 이건 나중에 자세히 또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첫 번째 호는 목과 토에 해당하는 백과 연결되고, 두 번째 호는 화와 수와 금에 해당하는 그 백과 연결되어 있고, 세 번째 호는 피부를 주관하는 이 세 번째 호는 상화. 예. 상화에 해당하는 그 백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가끔씩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눈이 침침해, 눈이 잘 안 보여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 간을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간하고 토를. 그렇죠. 한의원에서 그래요. 그럼 결국은 생각해 보세요. 눈이라고 하는 이 육체의 시각적인 건 어떻게 될까요? 이 백과도 연결되어 있겠죠. 그렇죠. 목과 토에 해당하는 이 백이 첫 번째 혼과 연결되고, 이게 그대로 눈과 연결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37의 이 구조는 이제 이런 이제 관계가 되어 있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인식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단편적으로 여기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식체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 이 아니다. 아니 이제 작용하는 게. 그렇죠. 작용하는 게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것만 육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육체와 연결되어 있는 삼혼의 작용이 있고, 또 삼혼의 작용을 근본적으로 베이스에 받쳐주는 오행의 목토에 그 백의 작용이 있다. 백의 작용이 있어서 그게 종합적으로 이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단순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참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그런 이야기죠. 자, 이제 좀 시작합시다.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도와님들 아마 머리가 지났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몇 번 듣다 보면은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내용이 근본적인 인간의 작동 시스템. 이제 그걸 한번 인 것 같아요. 그거를 인간은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 그거를 이게 선가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규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차 한잔 하고 좀 약간 숨은 돌려서 그래서 제가 보면 끝이. 저기 38분. 아유 벌써 40분 되고. 38분. 제가 옛날에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종교 기관에 있었는데 네. 예, 이렇게 봉사도 참 잘하고 열심히. 잘했다는 말은 못하겠어. 참 이거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고 진짜로 막 그냥 헌신해서 막 저는 정말로 그렇게 했거든. 네, 네, 그랬는데 그렇다고 그렇죠. 네,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네. 이제 그게 딱 끝나고 일요일 날 끝나고 딱 앉았어. 자리에 딱 앉았거든. 근데 저도 모르게 그 공허한 느낌? 공허한 감정이죠. 마치가 뻥 뚫린 것 몇킬로. 이게 그런 감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이런 감정이 있지? 이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그러면 저의 그 사고 구조, 논리 구조에서는 안 맞잖아요. 아니 그렇게 내가 절대자를 헌신하고 충만해야 돼. 가면은 늘 사랑과 자비와 이렇게 그게 넘쳐가지고 정말로 그래야 되는데 이거 왜 이렇지? 이유가 뭘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 단전호흡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하게 했는데 이제 누워서 이제 손가락을 짚고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되는 거죠. 하고 있는데 그 공허한 느낌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뭐지? 그게 오늘 설명한 네, 이제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거. 그 지금 연장선상이에요. 연장선상. 이 뭐야 도대체? 아니 저는 그때 어떤 사람은 왜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냐라고 하지만은 저는 그게 그 현상이 너무 극명했거든.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수련 안 하면은 아니 이상해. 그래서 아무리 어떤 일을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그런 갈증이 있더라고. 아니 뭐 수련은 뭐 아니 뭐 다른 거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손가락 짚고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여기다 짚은 것도 아니고 여기다 짚은 것도 아니잖아요. 하단 전에 짚잖아요. 여기다 짚고 호흡을 하는데 그 공허함이나 그 느낌이 않고 마치 그 충만한 밝은 사랑의 느낌, 마치 이게 막 꽃이 피어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도대체? 오늘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주제가 이제 그 이야기죠. 감정이 되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엄청 고민하다가 그걸 최근에서야 그걸 깨달았어. 20년 이상, 25년? 하여간 꽤 많이 됐는데, 이게 이 논리하고 이제 빗대어 보면은 그게 저도 이제 제대로는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 이게 채워지니까 백에서 이게 채워지니까 온몸의 작동이 부족한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충만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항상 비어 있으니까 나는 봉사를 해도 이게 부족한 거죠.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 과연 이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수련을 통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좀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도와님들이 먼저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할 개념이 뭐냐면은 구술에 대한 개념이에요. 구술에 대한 개념. 우리가 아까 제가 여유에 대한 이야기 했었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찾든 찾지 못하든 여유라는 게 있다. 그런데 이 여유라고 하는 이 구슬은 일정한 섹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가로 세로 30cm 자기 주먹 크기 이런 산술적인 크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단전은 있어요. 단전은 일정한 섹터가 있어요. 단전은 일정한 크기가 섹터가 있어요. 왜 단전이 일정한 크기가 섹터가 있냐면은 단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 3차원 세계에 구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4차원 세계에 있었던 어떤 초월적인 그 빛적인 개념이 3차원으로 구현된 게 어느 면에서는 단전이라는 개념이죠. 그런데 결국 내가 느낀다 하는 거잖아요. 내가 느낀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건 나의 식작용에 걸려들었다라고 하는 것 같은 이야기잖아요. 있다는 얘기.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있다고 하는 거는 이미 벌써 나에게 이미 물질화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약간 물질화됐다고 하는 그 표현이 약간 어폐가 있지만은 그게 나의 인식 주관으로 이제 걸려들었다,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개념과 같이 있을 수 있는데, 여튼 이 구술이라고 하는 그 이 여의주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이거는 산술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 보면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봐봐요. 산술적으로 이 정도 크기가 있다고 한다면 바라보는 내가 1m 뭐 한 70, 65 뭐 이 정도 된다고 하면은 딱 이 정도 크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바라보고 있는 내 자신이 만약에 1cm다. 1cm다 하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적게. 얘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본인 1cm보다 더 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얘는 엄청나게 큰 개념이 되고, 만약에 내가 한 10m다 사수적인 개념으로 10m다 하면 얘는 엄청나게 작은 개념이 되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 선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구술에 대한 이 개념을 논할 때는 저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의주도 마찬가지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런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37의 영혼백이 하나의 구슬 형태, 구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구가 또 다른 구슬 안에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이 감정에 대한 그 빛, 그 감정에 대한 또 구슬을 또 이야기해야 돼. 그것도 또 안에 들어있다. 또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자, 결론부터 말해서,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총 7개의 700 안에 들어있다. 이제 700이 7개의 구슬인데, 그 구슬 안에 각각 하나의 구슬이 또 들어있다. 근데 그 구슬이 하나에 들어있는데, 각각 다르게 들어있다. 자, 그러면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을 한번 해서. 자, 여의주라는 구슬이 있고, 여의주 구슬이 구슬 있고, 여의주 구슬 안에 7개의 또 구슬이 이게 옹기종기 모여 있고, 700의 구슬이 있고, 이 구슬 안에 이 700의 구슬 안에 하나씩 원투 쓰고 해가지고 또 감정의 구슬이 또 들어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인간의 이 700 안에 들어있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뭐 감정 에너지 센터죠. 감정 에너지 센터의 이 구슬은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가, 그걸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그걸 그냥 쫙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자, 순서는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목, 화, 상화, 토, 금, 수, 그 다음에 7번째. 707번째. 그러면 딱 7개만 맞죠? 다시. 자, 700에 대해서, 700의 순서를 이제 이렇게 정의 내릴 거예요. 목, 화, 상화, 토, 금, 수, 7번째. 7번째 100.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목이라는 건 목에 해당하는 100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화에 해당하는 100, 세 번째는 상화에 해당되는 100이죠. 앞에 화는 한의학적으로 군화라고 그래요. 군화. 두 번째 화는 상화라고 그러는데 그냥 군화를 그냥 화라고 그럴게요.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이 7개 백 안에 어떠한 개념의 감정의 구슬이 들어있냐면은 노희, 애비, 우공, 오의 순서로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자, 희노애락, 애호요가 자, 그 희노애락, 애호요 그 나중에 한번 이제 그런 이제 스스로 알아서 이제 공부해 보시고,
물론 약간의 연관성이 있어요. 다시 한번. 노희, 애비, 우공, 오의 순으로 되어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까 맨 처음에 목이라고 그랬죠. 네. 목은, 노라고 하는 거는 분노죠. 분노. 그래서 목은 옛날에 그 한약적으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간이 상하면 화를 잘 낸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그 백 안에 들어있는 것은 화라고 하는 노라고 하는 그 감정에 구슬되어 있다. 그 다음에 화는 뭐냐면은 노희, 기쁠 희자라서 기쁠 희자. 기쁨에 해당하는 그 감정이 구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화에는 사랑의 감정, 애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노희, 비는 뭘까요? 슬픔이죠. 그러니까 토죠, 토. 토에 해당하는 백안에는 슬픔의 감정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금은 근심, 우자, 우라는 우자, 근심 우자 쓰거든요. 이건 근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가을에 우수에 젖는다 하잖아요. 그게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가을은 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금에 해당되는 거는 당연히 우울의 지자를 붙일 수 있는 거죠. 또는 이게 근심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에 해당하는 백 안에는 공이죠, 공. 이거는 두려움이죠. 공포, 두려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곱 번째 백, 가운데 있는 일곱 번째 백은 뭐냐면은 오죠. 오는 뭘까요? 미워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곱 개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노희, 애비, 우공, 오죠. 이렇게 이 순서로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이 감정의 이 구슬, 이 빛이 700안에 하나씩 들어있고, 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이해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3혼이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그 순서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3혼은 의식체라고 그랬고, 제가 저번에 이게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 빔을 쏘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게 제가 이제 그 중간전 여유주의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감정의 중추는 핵심은 하단전 여유주 안에 있는 700이 있지만은 이게 표현은 이렇게 중단전 3혼에 의해서 중단전 여유주에 의해서 이게 3혼에 의한 중단전 여유주에 의해서 이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 감정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여기서 감정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니라 표현은 일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하지만은 표현은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식작용, 인간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작용도 실제로 여가 있지만은 식의 핵심 육체는 여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느끼고 수련할 때 이 식이 의식이 그대로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감정의 작용은 핵심은 하단전 여유주 안에 700 안에 있지만은 이게 표현되는 것은 이 중단전 이 3혼에 의해서 이 중단전 여유주에 의해서 이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볼게. 아까 제가 이제 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나 구멍이 뻥 뚫린 거면 이렇게 막 그냥 약간 괴롭고 막 약간 그 뭐라 했지? 약간 근심 많고 우울하고 그러는데 누워서 여기다가 그냥 축기를 하고 호흡을 했는데 이게 풀렸다. 그럼 이제 이해되시죠? 왜 이해되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호흡 그 진기를 하단전에 축기하잖아요. 그럼 그 작용 그게 그대로 700의 작용을 미치고 700 안에 있는 그 감정에 당연히 작용을 미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나는 하단전에만 축기를 해도 감정의 정말로 많은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건 말이 되는 거죠. 채워지니까. 자, 다시 하고.
그래서 어쩌면 이 감정의 오늘 우리 감정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뭐 결론은 간단하네. 감정이 우울하면은 하자는 죽기를 하시라.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랬었어요. 감정. 이게 수련을 하다가 안 하면은 한 1년, 2년 반 정도를 안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을 해도 이 허전하고 공허한 느낌이 네네. 들더라고요. 근데 다시 수련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허한 느낌이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감정 작용은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런 복잡한 걸 잘 모르셔도 그냥 하라는 일만 듣기를 해도 실백에 영향을 미치고 그 안에 있는 감정을 담당하는 그 구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구슬이 당연히 안정화되고 조화롭게 될 거 아니에요. 사그러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을 해소하는데 정말로 많은 부분이 도움되죠. 아니 물론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는 있어요. 감정을 하는 것도 자기도 모르게 트레이닝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본질과는 다르게 감정을 느낀다는 게 마치 나의 습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죠. 습이 되어버렸으면은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습처럼 나와버리면 습이 계속 나와버리면 작용을 하니까. 이게 곤란하죠. 실제로는 이게 술을 통해서 이게 많이 해소됐다 하더라도 그 습을 거치지 않으면은 그것도 좀 곤란한 얘기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막 이게 요동을 칠 때 그 수련하면은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수련을 더 열심히 했는가도 모르겠어요. 지금 예, 생각해보니까 사실 그 이유가 사실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 감정에 대한 그 이야기에 있는 거죠. 자, 한잔 더 하시고. 이 감정의 작동 원리를 아까는 말씀 들어보니까 예전에 제가 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이해가 되는. 원리와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저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가 과연 뭘까? 첫째가 이제 육체적인 요소. 물론 이 육체적인 요소 안에는 그러니까 에너지 요소까지 다 분할해가지고 그냥 퉁쳐서 이제 육체적인 요소, 뭐 경락적인 요소까지 다 포함해서 이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식작용의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이 있죠. 물론 어떤 분은 생각은 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은 제가 볼 때는 뇌에서 일어나거든요. 이런 선도적인 차원에서 가고 또 다른 거예요. 생각은 선도적인 차원하고 또 다른 어떤 육체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비중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감정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거든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감정이 없어, 인간인데. 그게 어떻게 인간이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뭐 감정이 없으면 목소리라고 그러죠. 그거는 그러니까 인간의 구성 요소가 좀 결여됐다고 해야 되나? 그럴 수가 있는데, 정말로 어찌 보면 참으로 인간답게도 만들 수도 있고, 어쩌면 인간을 너무나 힘들게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이게 그 감정 요소. 그잖아요. 감정이 풍부하면 정말로 많은 예술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풀어낼 수 있겠지만은, 이 감정이 지나쳐버리고, 감정에 내가 이렇게 함몰되어 버린다 한다면은, 인생 자체가 너무 비참해져 버려요. 우리 수련을 하는 것도 이게 감정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식작용과 감정과 이 육체 이 세 개 요소가 어쩌면은 이 안에 제가 3번과 700 안에 말씀드렸던 이게 사실 다 어쩌면은 망라된 개념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몸적인 요소, 그 다음에 식작용의 요소, 그 다음에 감정적인 요소, 이 세 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하고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 수련의 가장 큰 목표를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런데 그 목표는 너무나 단순하게 해결될 수 있다. 단지
숨만 쉬어서 숨만 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도 이 작용에서 정말 인간이 정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어떤 사람은 아니 그러면 원장님 마음은요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은 이 모든 걸 다 망라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그 무엇으로 딱 특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몸도 마음이고 식작용도 마음이고 감정도 마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내가 몸과 식작용과 이 감정을 다스리고 이해하는 그 과정 자체가 결국은 마음 수행을 하는 과정과 같다는 동일선상에 있다고 하는 이제 이 논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몸과 마음이 하나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그런.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너무나 거의 극대한 것에서부터 극명한 그 모든 것까지 다 극명한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마음을 이렇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는 그건 좀 그렇고 그거는 참 어려운 이야기고 오히려 인간을 구성하고 이 세 가지 요소 뭐요? 인간을 구성하고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 수련자가 이제 깊이 있게 탐구하고 또 수행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깨달아가고 그러면서 또 이제 또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그러면서 자기만의 그 밝은 삶을 사는 것 이게 이제 수련의 목표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 이거를 이제 앞으로 나올 책 이름이 단심회인데 이것과 단심회가 사실 같은 개념이고 이걸 통칭해서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아무튼 오늘 원장님 정말서 중요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제 이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저도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저도 좀 더 공부를 해보고 더 깊게 이렇게 또 대화도 해보고 또 사유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치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있게.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했었던 이 개념은 어찌 보면은 우리 수련자라고 한다면은 단지 기본 개념은 좀 세우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수련의 1단계부터 14단계까지 다 의식을 이야기하잖아요. 의식을 주세요. 의식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고 의식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100% 이야기 나오고 의식이 끊어지면 안 되고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섭제도 잘해야 됩니다. 다 의식이잖아요. 두 번째 몸으로 하잖아요. 몸이 변화되는 것이고 또 이로 인해 가지고 경락이 또 새롭게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감정의 중추가 당연히 다스려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원장님 700 안에 저라면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700 안에 각각의 그 노희예비 우공호라고 하는 그 독특한 감정의 빛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경락과 감정과는 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라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경락이 완성되면은 해당되는 백이 완성이 되고 백이 완성됐다고 하는 것은 그 감정에서 자유로워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경락이 완성되는 경지는 전신주체입니다. 그리고 경락이 더욱더 안정화되는 것은 체악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전신주천과 체악의 과정을 이게 온전하게, 대충이 아니라 온전하게 이게 수행을 한 수련자라고 한다면은 700과 그 안에 있는 감정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정도 되면은 마음이 많이 깎여 있는. 그러면은 마음이 닦이고 그렇게 700이 이제 과연 이런 표현은
좀 약간 좀 뭐하지만은 700이 완성이 된다. 그리고 완성이 경지잖아요. 700이 완성이 경지가 되면은 이제 이게 결국 700이 완성이 되는 경지고 3호는 사실은 세 개의 단전이 다 완성되면은 3호는 완성이 돼요. 근데 세 개의 단전이 완성이 되면은 네. 완성이 중단전이 3호이 완성이 된다. 네. 단전이 완성이 단전의 완성과 이 세 개의 혼과는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세 개의 혼은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는 상단전 여유를 컨트롤하고 있고 하나는 중단전 여유를 컨트롤하고 있고 하나는 하단전 여유를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이 또 다른 기능이죠. 아까는 식작용의 기능과 700의 연관작용의 연장선상에서 이걸 이렇게 상단전과 중단전과 하단전 여유주를 이 세 개의 백이 이게 컨트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단전이 온전히 만들어지고 형성되면은 하나의 백이 완성이 되고 중단전이 우리 수렴에서 완성이 되면은 또 다른 혼이 완성이 되고 3단전이 완전히 이렇게 형성이 되고 만들어지면은 또 다른 마지막 혼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경지는 최하고 기와신까지 완성이 되면은 3혼과 700과 700이면 거기가 이게 다 완성이 된다는 거죠. 모든 게 제대로 된다. 그러면은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자유로워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온전한 빛의 몸 양심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답이 나왔네요. 답이. 그때서야 비로소 양심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했을 때. 그냥 하면 안 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면은 무조건 우리는 단계 오르면은 양심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 정기심과 영혼배역의 메커니즘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지만이 이렇게 다 그냥 참 재밌잖아요. 그 개념이 하나씩 때마다 하나 만들어지고 딱 모여지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종합된 개념이 되는 거죠. 평소에 원장님 하시던 말씀이 그때가 되면은 제대로 되면은 양신은 그냥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바로 이제 그 맥락에서 이야기죠.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네요. 이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야겠다. 지금